자, 2026년 서울시립대 정시. 이게 정말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입시 전략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아예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이라면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인 변화거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문과생이 컴퓨터과학부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게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요, 2026년부터는 이게 아주 영리하고 현실적인 입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과 계열에 지원하려면 꼭 봐야 했던 수학이랑 과학 탐구 과목 있잖아요. 그 지정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벽이 그냥 허물어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원래 규칙은 아주 명확했어요. 2025년까지는 자연 계열에 지원하려면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 탐구에서는 과학 탐구가 그냥 필수였죠. 그런데 2026년부터 이 족쇄가 그냥 완전히 끊어집니다. 더 이상 지정 과목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탐구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도 이제는 컴퓨터과학부나 기계정보공학과 같은 이른바 최상위 이공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문과와 이과를 나누던 그 보이지 않던 벽이 말 그대로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필수 과목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교차 지원을 사실상 막고 있던 또 하나의 거대한 벽, 바로 가산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가산점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이 숫자 7%. 이게 바로 과거의 벽입니다. 2025학년도까지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과학탐구, 그러니까 과탐 두 과목을 보면요, 무려 7%의 가산점을 줬어요. 이건 사실상 문과 학생들은 넘어오지 말라는 거대한 장벽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게 바로 새로운 문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이 과탐 가산점이 놀라지 마세요. 3%로 확 줄어듭니다. 7%에서 3%로. 이게 그냥 숫자 4가 빠진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문과 학생들이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한데? 하고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턱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보세요. 7%라는 이 높은 벽. 정말 따라잡기 거의 불가능했던 이 가산점이 3%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 입시판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문과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전력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원래 인문계열 지원할 때 사회탐구에 주던 3% 가산점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계열 과탐 가산점도 3%, 인문계열 사탐 가산점도 3%, 딱 맞춰진 거죠. 균형이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아니, 탐구 과목마다 쉽고 어려운 게 다른데 그럼 특정 과목 선택한 사람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대가 쓰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변환표준 점수라는 거죠. 변환표준 점수, 우리가 줄여서 변표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과목별 난이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유불리를 없애려고 점수를 보정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일종의 핸디캡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탐구 과목을 보던 최대한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변표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게 2026학년도 실제 변환 점수표인데 저기 맨 위 100분이 100점을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사회탐구의 변환 점수가 과학탐구 점수보다 아주 살짝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최상위권에서는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이 불리한 걸 넘어서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나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문턱을 낮춘 게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입시판을 흔드는 지각 변동 수준의 변화였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원서 쓸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적인 업데이트들을 좀 짚어볼게요. 먼저 좀 복잡했던 모집 단위가 4개로 단순화돼서 학과를 고르기가 훨씬 수월해졌고요. 또 아주 반가운 소식, 정시 모집 인원이 무려 56명이나 늘어서 기회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전략적으로 중요한데요. 인기 많은 첨단학과죠.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 가군에서 다군으로 옮겨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군, 나군의 상위권 대학 쓴 학생들이 마지막 다군에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이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입시 계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시 전략은 완전히 새로 짜야 합니다. 아, 여긴 이과학과니까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해요. 대신에 내 점수로 3% 가산점을 받는 게 이득일지, 아니면 내가 자신 있는 과목에서 받은 높은 표준 점수를 믿고 가는 게 이득일지, 그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이제는 최고의 조합을 찾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 시작된 거죠. 이번 서울시립대 입시 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유연성입니다. 수험생들한테 더 많은 선택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 이 방향으로 문을 활짝 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과목 선택이 더 이상 여러분의 꿈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서울시립대의 이번 파격적인 변화. 어쩌면 이건 앞으로 다가올 대입 전형 변화라는 더 큰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정말 문과와 이과의 벽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대목입니다.